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황금의상 미스터리 랑카의 거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 회차에 에피소드 2를 했고요. 에피소드 3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의상 미스터리 랑카의 거미줄에 얽혀. 자, 지금 가면을 쓴 누군가가 사람들한테 잡혀있는 것 같죠? 하나씩 조사해 봅시다. 하하, 거미. 이 몸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나? 이제 내 놈을 잡았으니 황녀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헉! 저번 회차에 이어서 그 죽은 그 계승자 있잖아요. 계승자 딸을 얘기하는 것 같아. 티타니아 인쇄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저번에 그 무슨 알비오너를 배우기 위해서 티타니아 프린팅 그 회사에서 인쇄물을 나눠준 적이 있었죠. 그거를 계승자들이 가지고 있었고 드디어 나오네 이곳이. 자, 그럼 일단 가운데 티타니아 인쇄소가 있고 정문. 자, 인쇄소 안에 지하문. 제마다르 엘라라 선과 하빌다르 란자 신하는 배에 매복하여 연문을 감시한다. 자, 그리고 나는 제마다르 엘라라 신하와 하빌다르 키르티 반다라와 정문으로 진입한다. 자, 거미 매복 습격 작전. 푸트라선 검술대장께 부활의 의식에서 벌어진 재앙에 관해 의심스러운 점은 모두 말씀드렸소. 그는 티타니아 인쇄소 관련자 중 하나지만 내 명예가 걸린 일이니 이름을 발설할 수는 없소. 놈은 검이라는 이름으로 암약하고 있소이다. 11월 22일 인쇄소에서 놈과 접선할 것이오. 놈과 개인적인 일을 먼저 해결할 테니 그 다음에는 그대 마음대로 하시오. 근데 푸트라선이라고 되어 있네. 푸트라순 아니었나요? 자, 이건 뭐야? 푸트라순 검술대장께. 이들 5명은 티타니아 인쇄소와 연루된 자들이오. 전부 세븐시즈 기업에 속해 있어. 즐거운 사냥이 되시길. 그 개자식들을 꼭 체포하길 빌겠소. 그래, 저번 회차에 알버트 클라우드슬리가 그 계승자 딸을 죽이는 거에 약간 가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기록 보관소장 시바 우다와테. 기록 보관소장도 있구나. 알버트 클라우드슬리. 출생지 알비온 블랙필드 34세. 알비온 블랙필드라고 하면 그 계승자 딸과 그 아들을 이 알버트가 사는 이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하려고 했던 거야? 뭔가 진짜 다 계획이 다 있었나봐. 몸무게 90, 기혼, 자녀 3명. 랑카에 신규 무역기지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세븐시즈 기업이 파견함. 위험하고 매우 오만한 성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레무리아 공통어의 기본조차 배우는 걸 귀찮아. 그래서 자기가 레무리아어를 배우기 싫어하니까 오히려 그 레무리아 사람들한테 자기네 언어를, 본인이 쓰는 언어를 이렇게 배우게 하려고 했구나. 나르시수스 모탈반. 출생지 모름. 나이 1000살이라고 주장. 체중 200. 자기는 연금술과 결혼했다고 함. 이 말이 너무 웃기네. 근데 거의 대부분 뭐 하나에 빠진 사람들은 그거랑 결혼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연금술 덕후겠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철학가, 연금술사, 점성술사, 이들의 비밀을 공개해서 신비주의 학회에서 추방당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교환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와 갈등을 빚은 철학자 여러 명이 미상의 죽음을 맞음. 매우 위험한 인물. 아하. 인간의 삶과 죽음을 교환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 계승자, 레무리아인 계승자의 어떤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 라자 왕한테, 그치?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야. 뭐야, 이 사람은? 클로드 다브레. 출생지 아키타니아 샤또 다브레. 38세. 자, 신장 체중 나와 있고. 호라비. 사별한 전 부인은 사보이 공작 부인과 칼바도스 백작 부인? 아, 그 뭐야? 현재는 혼자 살고 있는데 전에 결혼했던 부인들이 2명이 있는데 이 둘 다 사별을 했다는 거야? 아키타니아 후작. 키가 작지만 검술의 달인님. 결투에서 최소 7명을 살해하여 아키타니아에서 추방당함. 고가의 예복을 입음. 고소공포증. 예고 없이 공격할 수도 있음. 매우 위험한 인물. 익숙한 얼굴이다. 오베론겔러. 출생지 무자비한 하르피아 선박위. 배에서 태어났어? 42세. 미혼. 최소 5년 동안 랑카인 정부를 숨겨왔음. 그래? 외과 의사이자 최면치료사. 아마 세븐시즈 기업의 요원일 것임. 암흑세계와 연줄이 있고 해적들을 진료해 주어 그들 사이에서 무척 존경받고 있음. 랑카와 레무리아 문화에 호기심이 있음. 자신의 평판을 유지하려는 매력적인 사기꾼. 다소 위험한 인물. 암흑세계와 연줄이 있어? 루벤 핸드릭스. 출생지 알비온 룬덴버 슬럼가. 55세. 미혼. 조선공이자 해적선 흉폭한 너구리의 전직 갑판장. 나무 의족을 하고 있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는 술에 취해 조용한 척함. 웃기다. 이득이 되는 상황에서는 조용한 척한대. 절도를 저지르고 폭동을 주도한 전적이 있음. 파재그로 떼돈을 벌었기에 나무 의족에 카드를 숨기고 다니는지 의심됨. 다소 위험한 인물. 그러면은 파재에서 약간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의심을 사고 있다는 거지. 자, 견장하면 구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운이 나쁘군, 거미. 오늘 밤 작전에서 고대 랑카 암호문을 사용한다. 아래의 그림들이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문장에서 해당하는 순서의 단어를 취한다. 야, 동그라미는 명령을 들었는가? 그렇다면. 이거 약간 갈고리 모양이죠? 그대는 아무 망설임 없이 따르라. 이게 고대 랑카 암호문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동그라미 암호문이 만약에 그려져 있으면 명령 너가 확인했냐 이거고, 이렇게 약간 갈고리 모양 이 표시가 있으면 바로 지시를 바로 행하라라는 뜻인가 봐. 총을 겨누다니. 무례하다. 신성 모독이야. 그리고 옷에 그거 써있다. 그거 티타니아 프린팅 그 하우스? 그리고 목줄 채워졌는데? 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대장님. 신문하려면 놈의 복면을 벗겨야겠습니다. 대장님, 방금 몸수색을 마쳤습니다.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웃기다. 프린팅 하우스 입구인 것 같고, 근처에 누가 죽어있는데? 뭐야?
아, 아까 그 뭐지 랑카 아무문 모양 중에 이거 도끼 모양 있었잖아요. 이거 그 모양인데? 남자는 숨이 맞았다? 아, 그 검술 대장 밑에 그 군인 아니었을까? 헉! 오늘 밤 작전에서 고대 랑카 암호문을 사용한다. 아래 그림이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문장에서 해당하는 순서의 단어를 취한다. 경비병은 지켜라 그대의 찬란한 조국을. 근데 아까 이 갈고리 모양 뭔가 다른 뜻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메시지에는 왜 이 내용이 적혀있지? 동그라미 모양. 진정한 경비병은 선량한 시민 앞을 결코 막지 않는다. 깃발. 문 앞으로 가라. 성공을 향한 길이다. 그거 아닐까? 아까 1층에 있던 그 군인이 갖고 있던 메시지에는 이게 맞는 메시지고 이 죽은 사람이 갖고 있던 이 메시지는 누군가가 조작한 그 메시지 아닐까? 그래서 아무 문마다 뭐 내용이 다르잖아요? 특히 이 갈고리랑 동그라미 모양은? 누가 조작을 했나봐 이거는. 여기 드럼통 앞에? 이거 그거 아니야? 싱싱이? 이거 한 발로 타는 싱싱인데? 티타니아 인쇄소 로고. 자, 그러면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와. 젊은이? 레무리아 노인네들 정말 답답하군. 내 정보원이 이르기를 젊은 레무리아인인 주비리케라가 도시로 왔다고 한다. 그는 레무리아 사제 유피케라의 아들이다. 고대 레무리아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은 많이 없겠으나 놀라운 파직 실력을 갖추었다. 그건 그래. 놀라운 파직 실력이 있긴 있었지. 유물. 영원한 젊음의 셈이 있다는 랑카의 전설과 금지된 황금 우상에 대한 소문이 실은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맞아. 황금 우상으로 예전에 누구지? 라자루스 허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무슨 클라우드 슬리였잖아. 그 사람이 황금우상 이용해서 자기를 젊게 만들었잖아. 또 사람을 마음대로 늙게 해서 죽이기도 했고. 레무리아인들은 자신의 눈부신 고대 기술에 극히 회의적이다. 제국의 몰락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에 부족 내에서는 언급조차 완전히 금기시된다. 레무리아인들은 고대 기술의 위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도움을 약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레무리아인. 이렇게 보수적이고 고집불통이어서야 어쩔 도리가 있나. 이 신비주의 노인네들이 세븐시즈 기업의 요구를 방해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창의적인 연구에 시간을 들여 그들의 비밀스러운 의식과 무엇이 그들을 행동하게 한지 캐내야겠다. 생명에는 생명이라니 참으로 특이한 원칙이 아닌가. 레무리아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쁜 짓을 저지른다면 그는 상대에게 똑같이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이것은 그냥 흑백 논리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 것인가? 생명에는 생명? 이게 그 말 아니야? 새로운 생명을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제물로 산 사람을 바쳐가지고 죽이잖아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아. 11월 22일 오전 8시 책벌레 조카와 만남. 오전 10시 수리공에게 권총 찾아오기. 오후 2시 보트 여행 물품 구입. 오후 6시 이중호라비와 접선. 이중호라비와 접선? 이중호라비가 그건가? 아까 그 뭐지? 사별한 부인이 2명이 있었다는 그 호라비 그 사람 얘기하는 건가? 오후 8시 탈출계획 리허설. 오후 10시 돈주머니와 접선. 오전 1시 늙은 나비와 접선. 오전 6시 애벌레와 접선.
여기에 돈주머니, 늙은 나비, 애벌레가 어떤 등장 인물들을 약간 비유해서 얘기한 거겠지? 그대에게 진 빚을 갚을 준비가 되었다. 금요일 그대가 언급한 그 시간에 가겠다. 혼자 오도록. 누구한테 메시지를 받았나? 이게 도서 목록인가 봐. 초짜 경비가 알아야 할 장검의 기술 폴리버, 매복의 전술과 병법, 이시도어 덕스, 개떼들의 습격 대비 지침, 얀 비세르, 삶과 죽음, 그 다음 넘어 마에시, 레무리아인이 들려주는 레무리아 전설, 존 스윈리, 떨어져 나간 잎사귀 3개, 사만더 오프레이 시집. 다음 작품을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뭐야? 나비랑 거미가 있고, 요 뒤에는 이 네 명은 이거죠? 그 도박장에 그 카드에 그려졌던 그 그림들이죠, 이거 4개는? 이거 마술 모자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거미가, 이게 무슨 벌레냐? 벌레를 조종을 하네? 조종을 해서 마술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비가 거미한테 감사의 선물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뒤에 병사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는 거고, 나비, 그리고 벌레, 거미. 제 생각에는 이 거미가 세븐시즈 기업의 그 인간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 우산 쓴 벌레는 레무리아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나비는 그거 아니야? 그 왕? 라자 왕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달과 해야. 근데 뭘 표현한 거야? 이 시간에 달이 뜨고, 이 시간에 해가 지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 아까 그 가면인가 봐. 그 범인이 쓰고 있던 가면. 여기 경비병, 특수 경비병. 종류별로 옷이 이제 이렇다라는 거지. 근데 직책은 똑같아요. 직책은 똑같이 하빌다, 제마다르, 수베다르 이렇게 부르는데 옷 모양이 다르다. 궁정경비병, 특수경비병, 망실육군, 망실해군. 그럼 아까 그 죽은 사람도 옷을 보면은 어떤 군인인지 알 수 있겠네. 이 사람 흰색 옷에 초록 모자? 초록 모자니까 이 모자인데? 이 사람이 궁정 경비병의 하빌다인가봐. 제일 직책이 낮은. 자, 위에 또 있어? 헉, 옥상? 이건 안료 같다. 헉, 안료인데 빨간색 안료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걸어왔어. 걸어서 여기 배에 있는 데까지 간 것 같고, 그리고 뭐냐? 이거 지금 이게 써있는 30SER 써있는 거 보니까 또 뭐가 몸무게 관련된 뭐 그런 거 같은데? 바구니 최대 적재 꽃병 4개까지. 이것도 수학 문제인가? 그래서 어쨌든 어떤 범인을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구니에 태워서 이렇게 쭉 내린 거야. 내렸는데 마침 이 빨간 난로를 밟고 이렇게 배까지 가다가 탈출 성공은 했을까? 글쎄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물높이 재는 그런 거 같은데, 아까 달과 해가 그려져 있던 거기에도 이게 있었던 것 같고. 이건 뭐야? 이거는 뭐야? 말꼬리인가 이거? 큰 망토. 이거 싱싱이. 아니면 이게 수염인가? 뭔가 분장한 거 아니야? 수염 분장해서 붙였다가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뗀 거야. 볼 게 많군요.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그 티타니아 프린팅 하우스고,
여기도 배들이 있고 여기는 자, 이거 뭐야? 범인은 자신의 땡땡의 땡땡을 땡땡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그래서 땡땡은 땡땡에게 땡땡의 비밀을 땡땡했다. 그러면은 일단 인물 이거 이름을 맞추고 마술모자 나비 할아버지 나비. 자, 그러면 일단 힌트. 복면을 쓴 자의 신원에 관하여. 복면을 쓴 자는 거미가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죠. 그럼 그 자는 대체 누구죠? 거미를 만나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용의자를 좁히려면 조수에 따라 현재 시각을 알아내고 거미의 달력을 조사하세요. 맞다, 랑카인들은 시간을 이상한 방식으로 잽니다. 복면 쓴 사람이 거미가 아니고 용의자 좁히려면 조수에 따라 현재 시각을 알아내라. 거미의 달력을 조사하고 거미의 신원. 거미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많았지만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거미는 푸트라가 놓은 덫에서 탈출한 것 같습니다. 용의자 5명의 정보와 탈출 경로를 조사하면 그들 중 몇은 확실히 거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다. 거미의 동기에 관하여. 거미가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는 것 같네요. 거미는 세븐시즈 기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랑카의 전통은 서양인의 사업 이익에 우호적이지 않죠. 그치. 거미는 거미줄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랑카가 레무리아인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면 그림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황에 압도당한 느낌이겠죠. 하지만 풍자와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딱정벌레는 랑카인이고 나비는 레무리아인이며 거미는 중요한 의식에 관해 알아내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 즉시 의식을 망쳐버린 회방꾼이죠. 거미란 얼마나 잔인한가요? 딱정벌레가 랑카인이고 나비가 레무리아인이고 거미는 이제 서양인 그런 거군. 힌트를 받지만 살짝 그래도 어렵네. 근데 막상 또 이거를 풀고 나면 또 내가 왜 못 풀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이 푸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지금 정문에 지금 죽어 있는 거고 지금 이 죽은 사람이 지금 옷은 하얀색이고 모자는 초록색이잖아요. 그리고 모자 위에 어떤 장식 이런 것도 없어. 그러면 이 죽은 사람은 궁정경비병일 거고 제일 낮은 이 직책의 사람일 것 같거든. 하빌다. 근데 여기 아래에 검술대장 맞나? 이 대장의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우측 아래에 나는 제마다르 엘라라시나와 하빌다르 키르티 판다라와 정문으로 진입하나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죽은 사람이 정문에 죽어 있었지. 근데 그 사람 직책이 하빌다였잖아요. 죽은 사람 이름이 키르티 반다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얘랑 이 거미놈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인물을 찾아보려고 일단 제가 저 가면 쓴 저 범인의 이 일정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후 6시부터 이중호라비
그러니까 누구랑 만날 건지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안 써있고 지금 별명을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 별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범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중호라비는 아까 그 사별한 두 부인이 있었던 그 남자고, 돈주머니는 그 나무로 의족한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사람일 것 같고, 늙은 나비랑 애벌레를 지금 잘 모르겠어. 누굴까? 늙은 나비랑 애벌레.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인물들을 지금 보고 있긴 한데, 늙은 나비는 누굴까? (34세) 아니면은 애벌레가 혹시 5명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이 인물을 애벌레라고 칭하는 걸까? 그러면 애벌레는 알버트일 것 같고, 늙은 나비는 이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뭐 이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매우 위험한 이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남냐? 그러면 이 클로드 다브레랑 오베론 갤러가 둘이 남고, 잠깐만, 클로드 다브레는 이중호랍이야. 그러면 범인은 오베론 갤러밖에 안 남는데, 일단 오베론 갤러 가볼까요? 그리고 거미는 그 힌트에 뭐라 그랬지? 거미는 서양인이라고 했지? 그럼 그림. 딱정벌레가 랑카, 나비가 레무리아인, 거미가 서양인. 자, 이 그림을 이제 추측을 해보면 서양인이 레무리아인을 꼬셨어. 이 나비가 하나는 걔 있잖아요. 주빌이랑 그 주빌이네 아빠 있잖아. 얘네 둘을 얘기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처음에 서양인이 이 젊은 이 주빌이를 꼬신 거야. 근데 이 마술모자는 뭘까? 황금우상일까? 마술이니까 황금우상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까 뭐 무슨 생명의 셈인가 뭔가 뭐 그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주빌이 아빠가 이 옆에 딱정벌레의 여자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라자 그 왕의 계승자 딸인 것 같아. 이 왼쪽에 있는 딱정벌레는 그 계승자 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넘어오면 이 세븐시즈의 서양인이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주빌이 아빠한테 선물을 줬나 봐. 막 뇌물 거래를 하고 있잖아. 이것을 본 라자의 이 신하들이 발견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 거미가 주동자다, 이 거미가 범인이다 해가지고 주빌이 아빠 레무리아인과 이 라자의 이 사람이 잡으려고 했으나 이미 이 거미는 주빌이 아빠의 날개를 훔쳐서 도망을 이제 간 거야. 그래서 못 잡은 거지. 뭔가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거미가 누구냐? 사건의 원흉은 누굴까? 원흉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까 그 뭐지? 요거 바구니 타고 몰래 도망을 갔단 말이야. 그 거미는 도망을 갔고 대신에 이 가면은 얘가 잡혔지 이제. 근데 지금 바구니 최대 적재 꽃병 4개까지잖아? 근데 이 꽃병이 하나에 30이야 무게가. 그러면 최대 적재가 꽃병 4개까지면은 30 곱하기 4에서 120까지 체중을 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체중이 120까지는 이 바구니에 이렇게 탈 수가 있다는 것 같고, 몸무게가 사람들이 어떻게 됐었지?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는 몸무게가 120이 넘었어. 그럼 이 할배는 도망을 못 갔다는 얘기인데? 이 할배는 바구니를 타고 배를 타고 밀항을 못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120 이하지. 그러면 이 넷 중에 한 명이 바구니 타가지고 배 타고 도망친 거야. 이 4명 중에 그럼 주범이 한 명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120kg를 넘은 이 할배가 이 가면을 쓴 사람인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몸집이 되게 얄쌍한데? 뭘까? 내가 추리한 게 맞을까? 이거 내가 처음에 나 말콜인 줄 알았거든? 근데 수염 문장 뗀 거 같지 않아요? 그럼 아까 수염 붙인 새끼가 누구였어? 아이고, 여기서 수염 붙인 놈이 이 할배? 이 할배만 수염이 있잖아. 수염도 가짜 수염인 거야? 잠깐만. 그러면 자, 싱싱이를 타고 망토로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이 수염을 달고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 위로 올라간 거야. 위로 올라가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을 간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바구니 최대 적지가 꽃병 4개까지인데 뭐지? 꽃병 4개. 그러면 이렇게 할배 이름 뭐였지? 나르시수스 모탈반? 과연 아니네? 키르티 반다라는 맞고 둘 다 아니라고? 그러면 이 가면의 주인공은 누굴까? 탈출 계획 리허설 전에 이종호랍이 만났고 책벌레 조카를 만났어. 탈출 계획 리허설을 하고 나서 돈주머니 늙은 나비 애벌레와 접선을 했어. 그러면 누굴까? 책벌레 조카는 왠지 걔 주비리일 것 같아서 얘는 아닐 것 같고, 이종호랍인가? 진짜 주범의 거미가? 탈출 계획 리허설을 하고 나서 돈주머니 늙은 나비 애벌레와 접선을 했잖아. 그러면은 탈출 계획은 그 전에 누군가와 도망가기 위해서 그 누군가와 미리 만나가지고 계획을 짜지 않았을까? 그래서 딱 탈출 계획 리허설 당일에 미리 탈출을 같이 하자라고 계략을 짜던 사람이랑 리허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종호랍이밖에 없는데? 이 가면이 오베론 갤러가 아니라면 이중호라비인 클로드 다브레인가? 그리고 얘가 오베론 갤러인가? 와, 이 사건의 주범이 오베론 갤러라니. 그럼 이 가면은 누구인 걸까? 그러면 지금 알버트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방 자체가 이 가면을 쓴 사람의 방이 아닌 건가? 그냥 오베론 갤러의 방인 걸까? 여기 보면 책벌레 조카는 주빌이지. 이종호라비는 차별한 부인 그 남자고, 돈주머니는 나무 의족하신 돈 많은 그 사람이고, 늙은 나비는 나이 1000살인 그 할아버지고, 이 애벌레가 누굴까? 누굴까?
의외로 이 가면 쓴 사람이 의외로 서양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굴까? 총을 겨누다니 신성모독이야. 그러면 이 총 자체를 겨누는 거에 대해서 이게 총이 어쨌든 서양 문물인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세븐시즈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 주비리 케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주비리 케라 한번 가볼까요? 아니네? 오! 케라는 맞아. 그러면 유픽인가? 헉! 유픽 케라가 왜? 자,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자, 이 모자는 황금우상이겠지? 그리고 나비는 레무리아인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주비리 케라이고 이 할아버지 나비는 유픽 케라일 거고 이거지 않을까? 헉! 맞아. 근데 이 마법의 모자는 뭐야? 아까 그림 다시 볼까? 자, 거미가 주비리를 만났어. 이 주비리가 마법 모자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 거미가 랑카의 계승자 아들을 조종해가지고 이 마법 모자에 독약을 부었어. 이 마법 모자가 어떤 역할인 거지? 환생 의식인가? 환생 의식. 맞아. 환생 의식이었어. 세븐시즈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라자의 궁전에서 땡땡을 땡땡했어. 그러나 땡땡이 라자에게 땡땡을 땡땡하여 단판을 지었어. 그건가? 이거는 그때 유피케라가 왕을 만났잖아요. 근데 라자한테 뭔가 비밀을 얘기를 했었잖아. 자기 아들을 못 데려가게 하려고. 라자한테 환생의식의 문을 공개했을까? 거미가 땡땡이 땡땡을 뭐뭐 했기에 땡땡은 티타니아 인쇄소에서 땡땡을 뭐뭐 했다. 그러나 동시에 땡땡에게 땡땡을 밀고 했다. 왠지 여기가 유픽 케라는 그 푸트라 순에게 땡땡을 밀고 했다. 거미의 위치를 밀고 했지. 이렇게 된 거고 일단 땡땡은 티타니아 인쇄소에서의 접선 후 땡땡을 땡땡하여 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땡땡이 땡땡에게 암호문으로 경고했고 땡땡은 강제로 땡땡을 땡땡했다. 땡땡은 그가 땡땡을 통해 빠져나간 후 사로잡혔다. 잡힌 사람이 유픽 케라냐 유픽? 케라는 그가 지하분이겠지. 지하분을 통해 빠져나간 후 사로잡혔어. 땡땡은 땡땡을 통해 나간 후 땡땡을 살해하고 도주했다. 아까 그 병사 그 사람이 누구였지? 키트리 반다라를 살해하고 도주했는데 이 병사를 죽인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걸까? 유피케라는 잡혔기 때문에 군인을 못 죽였을 것 같고 뭘까? 생명의 환생 의식을 주도했다? 오, 환생의 생명 의식일까? 아니네. 황금 우상의 위치? 제가 혹시 몰라서 황금 우상의 위치를 넣었는데 맞았거든요. 일단 이 내용을 읽어보면 유피케라가 라자에게 황금 우상의 위치를 공개하여 단판을 지었다.
그러면 이 오베론 갤러는 라자의 궁전에서 어떤 황금 우상의 어떤 그 위력을 숨긴 채 마치 어떤 환생의 의식 같은 게 있다라는 거를 주도한 건가? 자, 이건 좀 이따가. 거미가 유피케라의 위치를 숨겼기에 푸트라 수는 티타니아 인쇄소에서 매복했어. 거미를 매복했어. 지하문 위치의 거미를 매복했다? 이상한데? 일단 이렇게 가볼까요? 유피케라가 아니에요? 유피케라 아니면은 주비리케라인데 주비리케라에 땡땡을 뭐뭐 했기에 그건가? 거미가 주비리케라의 생명을 교환한 걸까? 그러면 거미가 주비리케라의 생명을 땡땡 했기에 유피케라는 티타니아 인쇄소에서 땡땡의 위치를 공개했다. 황금 우상의 위치일까? 황금 우상의 위치를 공개했어. 생명을 수호했다? 거미가 주비리케라의 생명을 수호했기에 유피케라는 티타니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오베론 갤러는 황금 우상의 위치를 모르고 유피케라만 알고 있었는데 거미가 주비리케라의 생명을 주비리케라를 죽이지 않고 그냥 데리고만 있어가지고 유픽이 자기 아들 되찾으려고 티타니아 인쇄소에서 황금 우상 위치를 그냥 공개를 해버렸다는 뜻 같아. 그리고 동시에 이를 분노하여 유피케라가 또 푸트라 순한테 이 오베론 갤러의 위치까지 밀고 했다, 이런 거 같네. 그럼 이 선물은 황금 우상이라는 얘기인가 봐. 오베론 갤러는 유피케라를 매복하여 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근데 암호문으로 경고한 거는 푸트라 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유피케라가 티타니아 인쇄소에서 접선 후 푸트라 순을 매복하여 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푸트라 순이 유피케라에게 암호문으로 경고를 했고 땡땡은 강제로 땡땡과 땡땡을 땡땡했다? 우상과 위치를 교환했다, 뭐 이건가? 위치와 자기 생명을 교환했다, 이걸까? 유피케라는 그가 지하문을 통해 빠져나간 후 사로잡혔다. 오베론 갤러는 배를 타고 나갔지만 정문으로 나가진 않았을 거고. 누구지? 주빌인가? 아들 살려줬으니까 잡혀있던 주비리케라는 그냥 문을 통해 나갔을까? 아니면 푸트라 순이 오베론 갤러를 매복하여 습격하려고 했는데 오베론 갤러가 푸트라 순에게 암호문 경고를 했어. 푸트라 순은 티타니아 인쇄소에서의 접선 후 오베론 갤러를 매복하여 습격할 계획을 세웠는데 땡땡이 땡땡에게 암호문으로 경고했고 유피케라는 강제로 땡땡과 땡땡을 교환했다. 유피케라가 오베론 갤러에게 암호문 경고를 했을까? 오베론 갤러에게 암호문으로 경고를 했고 유피케라는 강제로 땡땡을 교환했다. 시바 우다와테? 진짜? 시바 우다와테는 그냥 그 인쇄 소장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기록 보관 소장이 오베론한테 암호문으로 경고를 했다고? 그래서 유피케라는 강제로 땡땡과 땡땡을 교환했다. 환생, 복면, 말은 안 되지만 일단
말이 안 돼서 그냥 안 넣었다가 지금 넣어봤는데 복면을 교환했어? 자기 얼굴에 알려주지 않게 이렇게 얼굴을 가리려고 복면을 쓴 건데 복면이랑 뭐랑 그러면 교환을 한 거야? 예복? 유피케라가 입고 있던 게 일단 가면하고 그 빨간색 옷 그거 얘기하는 건가 봐. 이런 그런 거구나.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오베론 갤러가 라자의 궁전에서 환생의 땡땡을 주도했다. 복면의식? 뭘까? 방해? 방해는 맞네. 환생의 의식방해? 자, 세븐시즈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오베론 벨러는 라자의 궁전에서 환생의 의식방해를 주도했다. 자, 그러면 거미는 자신이 땡땡의 땡땡을 뭐뭐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주비리, 케라의 생명을 수호하는 상황을 연출했지. 도박판에서. 그래서 땡땡은 유픽, 케라는 거미인 오베론 갤러에게 황금 우상의 비밀을 공개했다. 거미는 자신이 주비리 케라의 생명을 수호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건 유픽 케라가 아니고 주비리 케라는 땡땡땡땡의 비밀을 땡땡했다? 그건가? 환생 의식? 겨우 깼다. 레무리아 사제는 푸트라 순이 매복 작전으로 오베론 갤러를 체포하기 전 황금 우상의 위치를 공개하여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베론은 미리 암호문으로 경고받았고 유픽에게 총을 겨누고 협박해 복면과 예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푸트라와 신복들이 복면을 쓴 요픽에게 정신이 팔린 동안 사제로 변장한 오베론은 경비병을 죽이고 지도를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오베론 갤러. 여기서는 오베론 갤러가 빌런이네. 좀 들어보게 알버트. 내 사업 제안을 하나 하지. 도망치고 나서의 이야기겠지? 그리고 이건 뭐야? 랑카의 거미를 플레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났고 아마 제 생각에 다음에 여길 것 같아. 황금우상 미스터리 레무리아 뱀파이어 여기로 이어질 것 같아. 이게 하면 할수록 난이도도 어렵고 일단은 물론 등장인물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용의 이 전말을 찾는 것도 참 쉽지 않네요. 자, 그래서 황금우상 미스터리 랑카의 거미는 여기서 끝났고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해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